제가 한 두 가지만 첨가를. 우리 역사학에서는 이제 이게 왜 항교라는 것이 이렇게 조선에 번성하게 되느냐, 왜 그럴까 하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가 정말 그 중국에서 유행한 주작을 열심히 한다는 걸 알려줘야, 그래서 우리는 소위 말하는 중국이 큰 집이면은 우리는 뭐 작은 집 적도로서 동의적 고운데는 그나마 그래도 학문도 숭상하고 학문을 아는 이제 나라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학교를 잘 관리하고 학교를 크게 잘 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그 규모에 맞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중국하고 그 유사하게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성균관도 중국에 있는 그 성균관처럼 그렇게 크게 만들고, 그 지방에도 다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유학을 숭상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항교의 진흥책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는 항교는 원래 목적은 인재 양성, 이게 이게서 그 16세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면 소과의 시험을 치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과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학문 공부하는 코스인데, 실질적으로는 겉으로는 인재 양성이지만은 더 중요한 목적은 아까 해설사가 말씀했듯이 교화입니다. 교화. 유교의 풍습을 민중층까지 널리 퍼져서 조선 사회가 유학으로 무장됐던 그런 사회라는 것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게 지방에 항교를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뭐 정확한 이 통계는 없지만 각 이제 업에다가 하나씩 항교를 돌려다 보니까 약 한 280개에서 한 300개 정도의 항교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럼 항교를 두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선생님도 와야 되고, 또 항교를 유지하려면 큰 토지도 줘야 되고, 또 항교 관련된 노비도 줘야 되고, 그러려니까 뭐 국가 재정이 그 긴국 대전에는 뭐 큰 항교는 얼마 딱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율배반지인 게 그 지방의 수령에 그 승진할 때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수령 7사 중에 흥항교라는 게 있습니다. 흥학교. 학교를 얼마나 잘 흥했느냐. 아니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고가의 평가가 들어가니까 흥전의 지방의 수령들은 항교를 크게 부흥해야 되겠는데, 부흥하려면은 그게 필요했던 재정이 받침돼야 되는데, 또 국가는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어떤 토지를 준다 해놓고는 그게 못 주고, 이러니까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학생들에게 남무를 받고, 학생들에게 일정한 요새 말하는 기부금을 받고, 그 다음에 학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정원을 항상 초과해가지고 되고, 그러면 정원을 초과해 좁은 공간에 공부를 못하니까 주로 이제 양반의 자제들은 공부를 하지만 평민들은 들어와도 실제로 공부보다는 자기가 이 들어옴으로써 계급을 상승하는, 항교에 출입한다는 그런 지방사회 대단히 그 가문을 알아주는 거니까 계급의 성진에 대한 그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목적은 아까 말한 군역을 면제를 받는다는 거죠. 면제를. 근데 이제 이게서 뭐 항교를 뭐 적을 둔 데서 끝까지 되는 건 아니고 약 6년 정도에 하고, 그래야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소과에 합격 못하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항교는 동제라는 데는 이건 주로 양반이 아까 이야기했고, 서재는 뭐 일반平민의 자식들이 굉장히 분홍이 되겠죠. 남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동제에 있는 이게 양반의 자제들이 내가 그렇지만 아무리 공부를 갖다가平민의 자제하고 어째 하겠노? 그러기에는 나중에 이제 서원이라는 데가 가서 주로 양반의 자리 거기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름은 항상 이게 얹어놔야 돼요. 이게 왜 얹어야 되느냐면은 결국 군역을 면제받으려면 양반이들이 면제가 받는 게 아니거든요. 양반이 면제 받는 게 아니고 학교에 적이 있어야 그게 원칙적으로 군역을 갖다가 면제받을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난 적을 두고 실질적인 공부는 다음에 우리가 안락수가 서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항교가 나중에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평민이 들어오게 되니까 항교는 자꾸 이제 교육기관이 이제 마비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교가 조선이 말기까지 존속한 것은 가장 중요한 대성년의 문묘의 제례를 지낸다는 건 유교 국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교의 대성전, 다시 말하면 문묘가 있다는 것은 존립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교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조선 후기가 되면은 한교 교육 기능이 마비됐다 이야기하는데 그 기능이 전부 다 스스로 넘어갔다는데 그건 잘못 본 것 같아요. 한교가 얼마나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느냐면은 교육적 기능이 이제 약화되면은 그 부설에다가 따로 또 학교 같은 걸 갖다가 뭐 흥학당이라든가 이래가 따로 또 둬요. 그래 준관립 학교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교육적 기능은 조선이 끝날 때까지 한교 교육에서 간학 교육은 이어졌다고 봐야 되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은 지방의 업까지 학교가 있다는 것은 조선이 최고의 나라였다. 그만큼 교육을 순수한 나라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한교가 우리에게 어느 의미를 주느냐?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뭐 여기서 뭐 영감 대접하기 위해서 뭐 그냥 출입하는 거로 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상교가 그리 존립에 대한 어떤 큰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류를 우리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그 한류 문화라는 것이 뭐 우리나라 탤런트가 뭐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 뭐 그 배우들이 미남 미녀고 이래서 세계를 강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하는 원인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익히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서양 문화를 다 받아들였잖아요. 다 받아들여가지고 바로 탈화론을 내려가 아시아를 탈피하자. 그래 일본 소위 말하는 그 기모노 빼고 나면 전부 다 일본적인 걸 다 버리거든요. 버리고 자기는 군대가 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모든 아시아 국가들 일본을 따라와라 하는 그런 논리를 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2000년대 딱 들어야 되니까 이 서양의 문화가 아시아 쪽의 문화를 월등하고 경제적도 월등하다 이렇게 다 믿고 있었는데 2000년대에 와 보니까 경제적으로 딱 따지니까 오히려 아시아가 유럽의 경제를 능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 이래 합치면 세계 경제의 14%를 차지해요. 그런데 아시아의 상국이 있는 중국, 한국, 일본을 따지면 한 15%쯤 가거든요. 그럼 1%가 앞서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 생각에 경제적으로 앞선다면은 문화적으로도 앞설 수 있는 요소는 없느냐? 왜 맨날 서양 문화가 뭐 먼저고 아시아의 문화는 좀 문화적은 이제 후지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시아의 문화도 오히려 유럽 문화를 능가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문화가 뭐냐는 거죠. 그 문화가 아시아의 문화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결국 이제 우리 우리나라 이제 고려 시대가 있는 한국을 지배한 건 불교 문화고, 그다음 조선 시대를 지배한 문화는 유교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를 다 없앴다는 거죠. 이 후진적인 거다.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모택적인 권력을 지면서 모든 프롤레타리아 천국을 갖다 공부한다니까 부르주아지 문화를 다 없애버리는데, 이 아시아적인 특질이고 있는 문화를 유일하게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이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밖에.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산에 가면 전부 다 지금도 사찰이 다 지금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도 이 가면에 한교도 있고 서원도 남아있고, 다시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이게다가 이제 마당을 썰고 옛날 그 어떤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재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의 특히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의 핵심이 뭐냐? 아시아 문화의 뭐냐? 하는 거니까 서양처럼 대립과 투쟁의 문화가 아니고 아시아 문화는 조화와 통일의 문화다. 그러니까 조화와 통일의 문화가 바로 유교 문화의 핵심이고, 그게 지금 남아있는 거 어디냐면은 바로 한교 같은 게다. 그래, 이거를 통해서 한류 문화를 갖다가 느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같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기에는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의 뛰어난 작가들이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쓰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보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이 참 일본의 나이 드는 사람들이 아시아 문화가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구나. 그래서 이제 흥분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래 이제 그 중심이 한국으로부터 서서히 뿌려나가서 한류 문화의 핵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교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통 문화, 특히 유교 문화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한류 문화를 갖다가 커가는데 밑바탕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이 한교 존립이 된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냥 단순히 옛날 뭐 사람들이 공부하는 곳이고요, 뭐 재래를 진행하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 그걸 한 단계 벗어나는 그런 것을 어떤 보고 한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테이도 해야 되고 젊은 애들의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이걸 접하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한교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래 이제 한류 문화가 이제 퍼뜨려 놓으니까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케이팝의 이제 음악과 좀 했으면 이제 음식 문화가 커져 나갈 것이고, 그래서 이 좁은 나라에 뭐 저하자는 없는데 결국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개성하고 앞으로 그걸 유지하는데 한교는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구 시험 쳤어요. 옛날에 이는 가거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6월 도예라 해가지고 그 임시적으로 간단하게 시험 쳐가지고 바로 이게 그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고. 보통 학생 수는 평균 어느 정도 됐습니까? 70명이네. 더 못 받아요. 도부사교는 동네는 나중에 가면 도부사 좀 되니까 막 70명 정도가 영조 때 되었는데, 118명을 예. 속전전에 보면 그렇게. 그 여기에서 이제 보통의 시험을 치게 이제 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진사 생운이 이제 나게 되면은, 근데 여기에서 시험을 친 사람은 이제 다음에 이제 이게 사람들은 생운 진사가 배설을 생각하는데 그건 배설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 인변의 선비사자, 배설하지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배설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이야기지.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다 근데 나중에 이제 쪽에 중앙에 연결되는 사람은 뭐 좋은 구품이라는 거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대가의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서울의 사부학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게 되면은 성균관에 입학 자격이 주게 되고, 근데 또 성균관에서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노부모를 모시겠다든가 어려운 사람들은 굳이 꼭 성균관에 가야 된다는 건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성균관에 가야만이 대가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고 또 나중에 동문이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도 파워 형성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이게서 한교를 마치고 나중에 시험이 이제 되면 올라가지만 끝까지 안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런데 옛날에는 교육의 개념이 지금은 의대까지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의대까지 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성균관도 마찬가지로 360일 동안은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360일 할 수 있는데 내가 180일 합격해서는 바로 그건 졸업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요새 교육제도하고 요새 어쩌면 조기 졸업하고 비슷한 제도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끝까지 6년까지 했는데 도저히 못 하면 그때 이제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어리면 나이가 이제 7, 8세 되면은 이제 서당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천자문을 갖다 하고 나면은 다음에 하는 게 동몽선습을 합니다. 동몽선습에는 자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 그만큼 옛날에는 역사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나라에는 요새 역사를 홀대를 해가지고 이 뭐 맨날 싸움하는 도구나 삼고 참 희한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본에도 지금 가면은 그 대학 2학년까지 전부 다 대학에도 다 이게 일본 역사를 배우거든요. 그 우리나라 뭐 미국은 뭐 4, 5학년도 안 돼도 그것도 다 미국사를 공부를 학점 안 되면 졸업 못 해요. 근데 우리는 엄격히 말하면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할 때 국사 한 번도 안 해도 졸업이 가능하고 수능도 가능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것 때문에 정신적인 교육은 한교가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오늘 이게 들린 이유는 이번 강의 항목에 부산에 독립운동 관련 항목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온 김에 잠시 보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5주 동안에 부산의 이야기를 다 하려니까 담을 수 없어서 아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잠시 온 겁니다. 그럼 우선 오늘 박차정 의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또 생각 복원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박차정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여성 독립운동가가 꽤 요새 많이 발굴되었는데 최고로 높은 훈장 받은 사람이 유한순 이제 누나입니다. 누나가 이 독립장이라 받았거든요. 우리 서열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 훈장을 제일 높은 게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장인데 그건 김구 선생하고 이런 분이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독립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세 번째인데, 유한순 누나만 사실 받고 있었는데, 1995년도에 오늘 이게 계시는 박차정 의사가 독립장을 받은 겁니다. 아주 엄청난 품격이 높은, 부산에서 최고로 받은 사람들은 다 이제 백산 안희재 선생님 그리고 다 독립장
그런 겁니다. 근데 같은 정조로 받았고 우리나라의 유관순 의사와 같은 등급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분이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이분의 행적을 이래 보게 되면은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꽤 많아요. 응? 그래서 이제 뭐 공산당 재건이라는 공산당 동맹이라든가 뭐 등등 이제 사회주의에 관련되는 그 동맹에 관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반공국가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옛날에 군인이 정치하던 그 시절에 그는 이제 아예 뭐 반공적인 측면에 가면 이야기 안 되는 거죠. 그러다 95년도에 와서 그 소위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독립운동이라는 것도 그 이념 사상적인 문제를 갖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독립운동이 공을 세웠느냐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닌가. 응? 그래서 이 사상적인 부분은 독립운동을 더 활성화하고 멋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념적으로 오히려 무장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차정 의사는 이게 말하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평가를 해서 95년도에 이분이 독립장을 주서받은 겁니다.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을 기리기 위한 숙모회가 결성이 되고, 그래서 매년 이제 이분의 기일도 제사도 지내고, 또 세미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가 복원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금정구 만남의 강정하면 이분 동상도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사에서 그렇게 빛나게 되는 것은 이분 개인도 그렇지만은 이분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으로 똘똘 뭉친 집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산에서 독립에 관련되는 이야기하면 이분 집안을 빼고 나면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대단한 집안인데, 그래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가 집안을 하면은 박차정 의사의 집안을 넣는다. 그런데 왜냐면은 이분이 그 부친이 박용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917년에 자기를 합니다. 왜 자기를 하게 되느냐면은 이분은 그 탁지부 주사라고 구한말에 탁지부라는 거는 우리나라 청량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제가 이제 우리를 갖다 지배하기 직전에 1909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토지 조사를 하게 돼요. 이게 그거는 토지하니까 자기 탁지부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간담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토지조사 사업이 약 10년 만에 드디어 끝났는데 이 자기 부친이 그걸 갖다 종사해 보니까 이거 정말로 이거는 우리나라 지배를 일제가 장기화하는데 정말로 크게 역할하는 게 토지조사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걸 아마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양심에, 나는 처음에 모르고 했지만은 하고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지배를 일본이 도와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양심의 가치를 느끼자 아마 자기를 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부친이 자기라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다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 큰오빠 박문이라는 분도 독립운동에 아주 그 큰 공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 둘째 오빠 박문이라는 분도 의열단에 가담해가지고 나중에 감옥에서 옥살 정도로 떼어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이분이 박차정 의사가 넷째입니다. 그럼 위에 박순정이라는 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민정병원에 수험파출소 박문화라는 분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박문화. 그분이 그 자기 막내 동생인데 그분이 부산에 유명한 수필가고 병원을 운영했던 분인데 아주 부산에는 뭐 문학적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 그 누나, 그 다음에 형님들이 그 자손들을 다 뒷바라지 해가지고 자기 집안을 지금 이렇게까지 안주까지 이름이 나도록 안겨준 분이 그 부산에 좀 나이 조금 한 81이 되면 다 박문화라면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기 부친이 왜 자기를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를 그 토지를 근대화적으로 바꿔준다. 이게 우리나라 하면 토지제는 주무국식이고 이런데 이걸 전부 다 이제 근대에 맞게 제도적으로 정비한다고 그렇게 내세웠는데, 근데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그 정비했던 것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큰 혼란 없이 바로 우리 근대화의 제도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뭐 근대화 그가 그리 나쁜 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요새 그래가 뭐 요새 그 서울대학의 그 뭐예요 그분 뭐 그래가지고 막 지금 뭐 그 친일파가 따로 없다 해가 막 요새 막
되게 떠드는 그런 건데, 그러고 이제 그분하고 요새 그 조정래라는 분하고 서로 논쟁이 붙었는 게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그 핵심되는 이용이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게 근대화된 건 맞아요. 제도적 정비. 왜냐하면 토지라는 게 주먹국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정비 안 되는 걸 이제 처음으로 그 등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자기 땅이야 내 땅이를 갖다가 국가가 보장 등기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다 보니까 제일 먼저 경제적인 어떤 수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논리를 놔놓고 우리나라 토지 제도 자체가 허술함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경작했던 땅을 조선 총독부라든가 이제 토지 동양 측식 회사라든가 이런 데다 신고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고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는 거예요. 서류가 10서너 가지를 만들어야 되고, 또 날짜를 디데이를 딱 정해가지고 그 날짜에다 신고하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우리나라 농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서류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를 그렇게 하면 분명히 우리나라 농부들이 그걸 못 할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숫자라는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내일 모레 하면 그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열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걸 노린 겁니다. 디데이를 딱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날을 신고 안 하는 사람은 토지 몰수라는 거거든요. 그래 놔놓고 일본이 한 일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면 마을마다 친일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몇 단위로 좀 친일파가 한 명 있어야 일본 앞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본 앞잡이를 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아전, 향리들을 들어갔다가 수탈이 이고로 난 이제 하청 관리들, 요 사람 딱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네가 날짜를 정한 날짜에 네 땅도 신고하고, 너가 마을 땅도 신고하고, 너가 산중 땅도 네 이름으로 신고해라. 그럼 못 알아봤습니다. 그럼 받은 사람들은 이미 뭐 딱 봐가 정확한 날짜에 서를 딱 맞춰가지고 신고합니다. 그러면은 그 땅이 지 소유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이 볼 때 이 나쁜 놈이 우리 마을 공동땅이 네 거냐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집안 땅이 왜 얼마 네 개인 땅이냐 이래 되니까 이제 이 친구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생명이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살기 위해서는 일본의 관청에 일본 관리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 이제 관리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럼 그 사람은 결국 많은 엄청난 토지를 가져가고, 그런 게 둘이가 합작이 된 거야. 그래서 일종의 토지자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일종의 친일파 양성의 하나의 도구로 활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지배하는, 일본이 현지인이 많이 건너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배를 하는데 일본 현지인 안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현지인이 올라오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매력적인 뭘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요구 조건이 우리나라 오게 되면 무상으로 장기 저리로 30년 땅을 갖다가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초기에 우리나라에 일본에 온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아주 그 문제 있는 사람들, 사기꾼 도둑놈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 있어도 대접 못 받은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땅이 넘어오게 되면 엄청난 지주가 되고 큰 부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건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온 일본인들은 저질들이고 이 친구들이 마구잡이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괴롭혔던, 그래서 우리 3.1 운동이라는 그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하는 그런 과정이 토지자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공터, 국가 땅, 그 다음에 이런 역에 관련 역전 이런 거 전부 다 조선 측식회사 땅으로 전부 다 그걸 편입하는 겁니다. 그럼 그 땅을 가지고 현재 일본인에게 야금야금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나중에 이분의 부친이 그 박용환이 알고 난 이후에 아마 자길로 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자기라는 원인들을 그 자녀들이 다 알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아주 독립운동의 기운이 들은 거고, 그 다음에 종교를 그때부터 기독교를, 그 다음에 기독교의 박의 사랑 정신 이런 게 몸에 빼 있는 거죠. 그런 게 종교적 신념이 되면은 보통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거든. 좀 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박차전 의사가 동네 일신여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다닐 때부터 독립운동의 동맹휴학이라는 이런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그 3.1 강조 학생 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강조 학생으로 전국 확산하는데 주로 앞장서고,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잡혀서 가서 모진 고통을 겪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국내에는 독립 한계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희를 느끼니까 자기 오빠가 미리 중국에 의열단에 들어가니까 그거 들어가서 들어오너라. 그래가 중국에 들어가서 의열단에 들어가고, 그래 의열단 단장이 했던
김원봉이라는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김원봉이라는 분이 이제 보니까 여자가 똑똑 안 하면 어떻게 그 단장이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차장님 이분은 문학에도 아주 뛰어나고 글도 아주 잘 쓰고, 그러고 뭐 이게 이른바 여전사거든요.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 아주 막 적극적인, 그래가 결혼을 해서 중국의 그 넓은 벌판에 그 독립운동을 이분이 안 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7년도에 부산 MBC 방송하고 그 박차정 의사의 일대기를 중국에 가서 이 촬영을 갔는데 막 아는 구석구석에 독립운동이 있는 거예요. 박차정 의사의 손길을 안 뻗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50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 그 제목이 대륙의 들꽃이라고. 가끔 MBC 그 우리가 큰 행사 때 있으면 한 번씩 그 50분짜리가 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이거 그날 가서 제가 설명했던 게 제 본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다니면 이렇게 했는데 그 내가 가보니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말년에 이제 이분이 그 이제 직접 이제 곤륜 뭐 간 전투라고 돼 있는데 곤륜간이라는 아무리 찾아도 곤륜간이 없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아마 곤륜산에 있는데 곤륜산에 들어가려면 중국에 큰 관문이 있으니까 아마 그 관문이 아마 곤륜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하여튼 곤륜간 산 전투라고 이렇게 보니 옳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지적했던 이 간에서 산으로 고쳐놨네 이게.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전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일본하고 직접 그 의용대, 우리나라 의용대가 아주 유명한 그 군단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결국 그 전투에서 그 총탄을 맞아서 쓰러졌다가 그리고 나중에 34세 꽃다운 나이로 우리가 1년을 해방 1년 나눴고 아깝게 목숨을 바쳤던 분인데 자기가 독립운동 하려면은 자녀 놓는 것도 사양하고 하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후손이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중국 가면 화상산 공업묘지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중경에서 한참 한 100km 떨어진 갔는데 거기에다가 공업묘지에 묻혀 있은 거죠. 우리는 독립운동 이름은 무명 다 그거 묻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가을이 되면은 그 꽃이 하얀 그 꽃이 착 피웁니다. 전 공업묘 피어 있어요. 그래 중국 사람들 그걸 갖다 조선화라 이한 조선의 꽃이라. 그래 화상산 공업묘지입니다. 쫙 있어요. 그 중에 하나에 묻혀 있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임시정부가 이제 귀국하면서 자기 남편 김원봉이라는 이분이 자기 유고를 봐가지고 우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밀양에다가 그 김원봉 고향 밀양 뒷산에다가 반장을 이렇게 조그마한 묘로. 참 그 독립장을 받은 분은 국립묘지에다가 안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 차례가 안장을 건의했는데 밀양시 이 사람은 자기들이 성역 사업을 하겠다고 벌써 세월이 8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그대로 아주 참 그 걸맞게 대접을 하면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돼. 성역화 해야 나중에 지자체도 뭐 내세울 게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 시장만 바뀌면 또 그게 안 돼요. 참 그 안타까운 일인데 막 조만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밀양더가 진정 안 하면 빨리 그분을 국립묘지에다가 안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땅이 옆에 요 집 이 땅이 박차정 여사 원래 생가하고 좀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분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요 땅을 갖다가 동네 구청에 다 사가지고 한 700평 정도 사서 이걸 갖다가 박차정 여사의 기념관을 짓도록 해보겠다. 한때 동네 구청에 그래 했는데 근데 막 그게 또 구청장이 바뀌니까 위험이 됐는데 앞으로 이 동네 곧 앞으로 재개발 될 거거든요. 그럼 하면 이 본 땅도 딱 찾고 그럼 여기에다가 박차정 여사 기념관을 갖다가 지으면 좋기는 좋은데 나는 생각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유물이 거의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이게 어느 사람 독자적으로 한 걸 하면 유물이 뭐 전시할 게 없어요. 그게 전부 다 이걸 뭐 모형을 만들어 하니까 별 실감도 안 나고 우리나라 독립기관에 가보자 참 몰딩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으면은 부산시 전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독립기념관을 만들어라. 그래 그 중에 한 칸만 박차정 의사만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아마 곧 아마 부산시에도 대한민국에 전부 다 조그마한 지역도 다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 저희도 부산만 없어요 지금.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가 이제 독립기념관 추진위원회를 이제 결성을 했고 그래서 내년 부산시장이 출마할 사람은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라. 그리 되면은 그래서 지금 생각은 독립기념관은 규모가 이제 어차피 늦은 거니까 아직 독립공원을 만들자. 큰 땅을 뭐 좀 확보해. 거기다가 독립기념관도 엮고 그 다음에 추모관도 만들고
그것도 공원 좀 산책할 수 있는 그렇게 부산시가 좀 앞장서더라.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 4월 달에 선거 때 여러분도 좀 적극적으로 밀어서 그래 이 참 제2 도시라는 데가 이 너무 좀 창피스럽잖아요. 이게 기념관하는 풍경은 없는 그리 되면은 박하정 여사도 거기에서 아주 중심 인물 중에 한 분이 안 되겠나 하는 그래 그분의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이 장소가 지금 충렬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장소는 안락서원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 서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우리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라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기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봤던 이 한교에 공부를 마친다든가 한교에서 주로 적을 뒀지만 좀 더 공부를 깊이 하고 싶은 사람은 그 한교 옆에 있는 그 서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은 주로 양반집 자제들이 모여서 그 이제 가거를 시험 치기 위한 준비하는 공간이 제의 기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지역에서 존경할 만한 그 선현들, 뛰어난 뭐 학자 이런 분들을 모시는 그 제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 공간이라는데, 그래서 안락서원은 거기 그러면 제의 이 공간과 사회 공간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와서 이게 부산은 임진왜란을 극복했던 가장 대표적인 곳이 부산인데, 부산에 임진왜란 때 특히 희생했던 분들을 모시는 그 사당이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이 안락서원 이 자리에다가 옛날에 사회 기능이 있는 그걸 아주 확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충렬사라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자의 기능은 사라지고 이게 제사 지내는 공간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는 처음에는 임진왜란 때 동네 부사를 지내는 송상인공이라든가 정발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모셨는데, 이제는 임진왜란 공을 약 90여 분의 제의를 다 이게 모셔서 그 부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임진왜란 때 그 희생된 분들의 제사를 지낸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충렬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에 서원이라는 곳은 자리가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다시 서원도 복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들어온 입구 요쪽에 지금 곧 복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라는 거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복원하는 거하고, 하나는 보존하는 거하고, 하나는 정비하는 게 있는데, 이게는 지금 보존은 뭐 충렬사 이런 거 보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원해야 되는 게 이 서원이라는 것이 전혀 사라지고 없는 거니까, 그래 그 이제 외행만이라도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의 문화재청에서 오늘 심의를 하고 내려가서 아마 머지않아 안락서원이 복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서원이라는 것은 사립학교고 한교라는 교육 기능이 상실되니까 집에 있는 그 유림들이 다투어서 자기 지역에다가 서원을 건립합니다. 그런데 서원을 건립하게 되면은 물론 교육도 되겠지만 자기 고장이 빛내는 거죠. 우리 고장에 이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집안에 아니면 그 지역에 뛰어난 분들을 사당을 갖다가 만들고 거기다가 제항을 지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인물이 서원에 여러 군데 있는 곳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한 군데 있는 사람은 뭐 드물고, 각이 연고 있는 사람 자기 집안에 다 끌어다가 다 그걸 이제 그 서원을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가면은 서원이 700개에서 한 1000개쯤 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원이 이제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결국 그 주민들이 상당히 그 서원을 위해서 난무를 해야 되고 노동을 정화해야 되고 피해가 아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대응무 시절에 와서 전국에 47개만 나눠놓고 서원을 철폐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7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서원이 경상도 지방에 집중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 그만큼 경상도 지방에는 좋게 말하면은 학문을 많이 하는 곳이고, 나쁘게 또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서원이 나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 조선시대는 당쟁이 치열했잖아요. 그럼 당쟁을 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밀리면은 그거로 소멸돼야 되는데 자기 고향의 서원에 갑니다. 거기에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 은거에 있다가 자기 뭐 제자라든가 자기 문도가 또 권력이 나아가면은 자기 이제
그 복수하기 위해서 반대편을 치는 겁니다. 그럼 또 반대편은 또 이제 어디로 낙향이라면 자기 고향에 있는 서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은 조선 500년 동안에 흔히 이야기하는 당쟁의 소울이었다. 이렇게 악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라도 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 이야기하면은 좋게 말하면은 경상도 사람 보고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너그름 때문에 내 조선 500년 동안 내 싸움을 해가지고 나라 이 꼴이 안 됐나. 그만큼 다시 말하면 서원이 많아서 단결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고, 그럴 때 우리 경상도 사람은 무슨 소리고, 너가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선을 통해서 전부 다 학문한 집안이고 다 학문에서 덕을 따온 집안이고,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은 너하고 객이 다른 사람으로 대화해야지 그렇게 안 된다.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 됩니다. 서로 간에 그만큼 서원이라는 건 좋게 말하면은 학문의 전당이고,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조선의 그 당쟁을 주로 열심히 했던 당쟁이 장기화되는 그런 본산이 서원이었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부산 지역은 서원이 크게 발전을 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가 부산이라는 도시가 한국의 제2도시로 유명하지만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 동래라는 지역은 한양의 큰 빈둘이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한양 사람을 볼 때 기양에 가는 곳, 그래 특히 기장 같은 경우는 기양 온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양반이 뭐 크게 많아가지고 학문을 크게 빛내고, 그 다음에 뭐 큰 유림셀이 강하고 하는, 그건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이 지역도 비록 양반이 적다 하더라도 이 지역 자체에는 뜻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가서 손을 들어쓰고, 아까 봤던 한교라는 것도 아주 그 번성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 지금도 그 조선시대의 유물로서 남아있는 게 대표적인 것이 그게 한교고 안락서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는 그 특히 이제 제를 지내는 위대한 인물을 모셨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가 군부 정권 시절의 문제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라는 분이 한마디 말을 다 하면은 그 지방자치에 있는 그 지방 장관들은 막 그걸 빨리 실천하는 데 급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 내려와가지고, 야, 부산에는 위대한 인물 중에서 부산에 영웅이 없나? 이러니까 막 각 그 사람에서 전 도로변에다가 동상을 그리게 돼 있다. 그래가 만드는 게 이제 양정에 가면은 뭐 송사인공 동상, 그 다음에 부산 진정에 가면 정발장구 뭐 성공, 뭐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막 다 지낸 거예요. 그래야만이 대통령이 진행할 때 이 지방 자체장이 내 말 잘 들었다는 인정을 받고, 그래 또 다시 뭐 승진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 군인 문화라는 게 일방통행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 군인의 어떤 그 통치를 받다 보니까 뭐 생활이나 모든 부분에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는데, 그러니까 원래 유적이라는 거는 그게 걸맞는 규모를 갖춰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는 곳에 안치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위정자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그 결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안락서원도 서원 그대로 두고, 여기에 뭐 제의 기능도 얼마든지 그 골맞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면서 자동적으로 서원이라는 건 사라졌다. 대단히 좀 아쉽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할 것 없이 그 모든 그 문화재라는 거는 그 적재적소에 그 보존이 되고 또 복원돼야 되는데, 그 어느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모든 결정된다는 건 좋지 않는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례로 옛날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군인답지 않게 참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 점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어느 뭐 지역에 문화재 오게 되면은 그 지방 자치 사람들이 막 기념식수로 막 큰 소나무를 막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소나무 알고 보면은 독립기념관 이런 데도 소나무 심이, 그 전부 일본산 이끼다 소나무를 심어 놔가지고, 그 처음에 심는 사람 뭘 모르는데 그게 승계해버리면 일본산 소나무는. 그러니까 그거를 독립하는 유적지에다가 그 세워놓는다는 거는 큰 문제다. 그러니까 항상 그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의 건전한 사고, 올바른 어떤 판단,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중별사의 문제는 이게 92인가 정도를 모셔놨는데, 그 외에 임진왜란 때 정말로 그 의병도 일어나고, 또 부산 지역 아니면 다른 데 가서도 적극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그 투쟁한 사람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92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모든 후손들이 자기의 선조도 올려달라. 그러려면 이게 뭐 이 공간이 또 더 확정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더 이상 확장은 안 되고 약 90여 개만 그대로 봉안해 곳입니다.
자, 이상.